이런 글이 써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 촉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 번 망해보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촉이라고 하면 감각이잖아요. 어떤 일에 대한 감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세하죠. 이런 미세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많이 망해봐야 된답니다. 많이 실패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젓가락질을 배울 때 보면 처음부터 잘하지 않잖아요. 젓가락을 많이 바닥에 떨어뜨리고 놓치고 반찬도 떨어뜨리고, 우리 아이가 젓가락질을 보는 과정을 보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몇 번 처음에 시키면 젓가락질 못하고 손으로 먹어요. 불편하니까. 음식도 많이 떨어뜨리고 지저분해지고. 아이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크잖아요. 여러 번 망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망하는 걸 두려워하죠. 시도조차 하지 않죠. 망할까봐. 망하는 게 너무 두렵거든. 망해봐서 그 망했을 때 고통과 아픔, 힘듦을 알거든. 근데 우리가 젓가락질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미세한 감각이에요. 그 이 미세한 감각은 시간을 통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촉이에요. 촉. 운명을 보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을 보는 건데, 우리 명리학 하는 사람들은 임상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의사들처럼 우리도 임상이 필요해요. 이론적으로 예를 들면 김은동갑에서는 우리 목기를 생각하면 발산하는 기운이고 솟아오르려는 기운이 목기잖아요. 금과 목이 서로 금극목하는 이유가, 목기는 솟아오르려고 하는데 금기는 모든 걸 수정하고 누르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죠. 그만 자라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굉장히 다른 기운이죠. 근데 김은동갑에서 이 목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르겠어요. 김은동갑에는 문계성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많은 것들이 배치가 돼요. 이 밑에 있는 두 자짜리 글자들 있잖아요. 이 두 자짜리 글자들이 문괴, 성장, 태울구성, 그 다음에 시갑팔문해서 한 여섯 개 정도가 배치가 되는데, 이것들이 다 글자, 두 자짜리 글자고, 뭐 문계성장 이름은 다 달리하지만 결국은 전부 다 오행의 특성을 가져요. 목화토금수 중에 하나의 특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석하는 게, 뭐 태울구성 중에 헌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헌원은 목의 성질을 가져요. 그 다음에 팔문의 상문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목의 성질을 가져요. 그럼 목의 성질을 갖는 걸 우리 김은동갑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동수단으로 해석을 해요. 이동수단? 되게 뜬금없죠. 목기가 이동수단이야. 그러면 이거를 실제 명학에서 이 사람이 헌원과 상문이 드러났다. 특히 연운에.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동수단이니까 차를 타고 역마사로 해석할 것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고수로 해석을 해요. 특히 교통사고수. 근데 이거를 교통사고수로 해석을 하는 이유는 이거 목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기라는 거는 금목충 아시죠? 목기 자체가 충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러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이 나쁘게 흐르면 목기가 부러지는 건 뭐예요? 사고라는 거야. 근데 목기는 어때요? 발산하는 거잖아. 발산은 뭐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올라가려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동을 뜻해요. 움직임을 뜻해요. 이동이라기보다는 움직임을 뜻해요. 이렇게 역학이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발산하는 군, 발산을 한다는 건 이동하려고 한다는 거구나. 이동을 한다는 거는 목기가 뭐예요? 서경에 보면 서경의 홍봉부주에 보면 목기를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곡직이라고 했어요. 굽혀지되 곱게 뻗음이라고. 곡직이라는 거는, 나무라는 거는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곡직. 부러질 수도 있는 거야. 부러지는 건 뭐야? 사고야. 이동하다 사고가 나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운에 헌원이 뜨면 그게 흐름을 봐서 헌원이 뜨고 그게 흐름이 좋지 않다. 목기가 손상되거나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그 인자 중에 하나가 헌원이 있으면 교통사고 수로 봐요. 근데 이런 감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수많은 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헌원은 목기다, 뭐 사고수다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 두 글자만 가지고는 명을 볼 때 그걸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수많은 임상을 통해서 감각을 감각을 지녀야 돼요. 촉을 키워야 된다는 거야. 헌원이 목기라는 거는 정해진 해석이고 그거를 교통사고수로 해석하는 건 술사 해석이지. 그러면 헌원이 목기라는 게 정해진 해석이고 이거를 교통사고수로 읽는 거는 기문등갑을 하는 술사들 사이에서는 한 60-70%는 받아들이는 주류의 이론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연운에서 해석을 해서 이분은 교통사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는 술사의 능력이지. 책에서도 나오거든. 헌원이 뜨는 해에 교통사고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있냐 없냐를 읽어내는 거는 술사의 능력인 거고 그 술사의 능력은 첫 번째는 촉이야. 촉. 그 술사의 촉.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명을 읽어내는 방법인데 촉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촉은 어떻게 얻어내느냐. 수많은 사람을 봐야 해. 수많은 사람의 명을 보고 감각을 익히는 거야. 젓가락질의 섬세한 감각을 익히는 것처럼 아주 미세한 차이야. 교통사고수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이동수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어디까지가 이동수고 어디까지가 교통사고수로 읽을 것이냐. 술사의 능력. 이 촉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번 망해보는 것이다. 이게 상담자가 내담자가 들어와서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감각으로 푸는데 틀릴 수도 있겠지. 여러 번 틀려봐야 잘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역학이라는 게 사람들이 학문으로 접근을 해서 잘 보는 것과 술사로서 잘 보는 거에 좀 달라. 술사로서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역학으로 공부를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왜 보면 교수들도 그렇잖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 가서 입으로만 잘 털어내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잖아 능력이. 마찬가지야.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능력이 굉장히 다양해. 근데 인정받는 교수는 뭐야? 다 잘해야 되잖아. 역학하는 사람들도 물론 그렇지. 그래서 다들 임상을 많이 해보고 싶어해. 근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말할 수는 없어. 감각을 익혀서 유력한 경우의 수 한두 가지를 말해야지. 모든 경우의 수를 말해주면 그건 술사가 아니지. 뭐라고 말해야 돼? 이게 목기가 떴는데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너무 다른 문제잖아. 이동과 교통사고 수는 완전 다른 문제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어려운 면이긴 한데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촉이 생겨. 그래서 이 글을 읽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분명한 사실은 이 촉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 번 망해보는 것이다. 인생의 모든 면에서 그래. 다 여러 번 망해보는 거야. 촉이라는 거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야. 이 촉이 맞아요. 무당의 연기처럼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야. 이 촉이라는 건 어떠면 내 팔식 야외아식인데 내 무의식에 있던 게 발현되는 게 촉인데 이 무의식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어. 후천적으로 많이 망해봄으로써 망하는 데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야. 그럼으로써 다음번에는 좀 덜 망할 수 있는 거야.